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그동안 진행이 된 수익률 어떤 변동이 생겼는지 만나보도록 하죠. 자, 1위 팀입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인데 누적 수익률 여전히 1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103.25%고요.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지금 64.99% 나오고 있고요. 대림산업이 최근에 신규로 들어온 종목인데 4%대의 소폭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30% 가까운 수익 여전하고요. 이노션 소폭 약세긴 하지만 여전히 보유 관점 유효합니다. 그리고 오이솔루션은 손절가 2달로 매도 처리가 현재 되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팀인 이청원, 오창록 팀입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들어온 코엘패션과 AJ렌터카가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장이 좀 꺾이면서 어제 하루에 좀 급락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DSR 제강 역시 계속해서 좋은 수익률 가져가다가 지금 갑자기 시장 꺾이면서 같이 꺾인 종목이고요. 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KT 서브마린 역시 10% 가까운 수익이 나오다가 지금 0.59%까지 수익이 나왔는데 세 종목이 지금 매도입니다. DSR 제강, 오텍, KT 서브마린 매도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송동현, 정희진 팀인데 3위 팀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제 시장 워낙에 많이 꺾이면서 지금 수익률들이 대거 하락을 한 상황인데 마이너스 13.71%까지 내려갔습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레인 마이너스 1.86, 에이프로젠 KIC 마이너스 19%, 텔콤 마이너스 22, GTBNT 마이너스 19, SK하이닉스 마이너스 0.12인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보유 관점 유지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이고요. 누적 수익은 마이너스 21%대입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일신바이오 마이너스 17, 웰크로는 플러스 17, 코데지 컴바인 마이너스 5%,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새롭게 들어왔는데 5%대에 지금 오늘 급등 나오면서 하루 만에 좋은 수익 가져갑니다. 미톤 마이너스 1%대입니다. 자, 다음 김형철, 이성배 스타팀 오늘 함께하는 팀인데 수익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온은 6%의 수익, 하지만 OCI 마이너스 6%, 삼성 SDS 마이너스 7%, 한정기술, LG하우시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나고 있고요. 오늘 OCI 매도 처리가 됩니다. 개인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최명성 소장의 이화공영, 4위는 송동현 팀장의 태고사이언스, 호텔신라, 크레아플래닛,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전체적으로 골고루 수익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함께하는 신규 종목 소개해드립니다. 총 10종목 함께합니다. 하이비전시스템, KG이니시스, 대웅제약, 덴티움, PNE솔루션, SO일, 현대차, LGU+, 두산인프라코어, 유나이티드제약까지 총 10종목 함께합니다. 오늘 저는 일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잠시 뒤에 출발할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슈퍼듀오 매치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이고요.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시간입니다. 총 10분이 함께하고요. 하루에 2분씩 한 팀으로 한 개의 포트폴리오를 5종목씩 넣어서 운영하게 됩니다. 출연 요일에 따라 조금 전처럼 10종목의 신규 종목을 2분이 제시하게 되고요. 이 가운데 원하는 종목들을 자유롭게 편입이 가능합니다. 수익 실현과 매도,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들 그리고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대결 이후에는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원하시는 종목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짚어본 뒤에 출발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여전히 약보합권 유지합니다. 한 40분 전보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한 지 지금 40분 정도가 됐는데 한 2포인트 정도 더 올라왔네요. 2446.82포인트 소폭씩 다시 만회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중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보시면 2450포인트대부터 2431포인트대까지 쭉 빠져내려갑니다. 정오 부근에 급락 일어났고요. 하지만 조금씩 지수가 만회를 하면서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여전히 사고요. 외국인 개인 팝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쌓이네요. 1818억 원까지 쌓입니다. 그리고 기관은 매수에 가담했는데 2225억 원 순매수합니다. 개인은 625억 원 팔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지금 2%대까지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조금 전에 1% 후반에서 2%대까지 상승세를 키워가고 있고요. 844포인트대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장 초반에 815포인트대까지 급락이 일어나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지수 빠르게 반등 시도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2%대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일 낙폭이 3%입니다. 지금 낙폭 회복하는데 한 1%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쌍끌이 매수고요. 기관의 매수 물량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292억 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금융 투자를 제외하면 전 주체가 기관 투자자는 소폭씩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793억 원 사고요. 개인은 오히려 1026억 원 파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 어제 폭락장에서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는 모습을 보니 단기 차익 실현 나서는 개인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오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원달러 원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080원 유지합니다. 1080원 8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봉춘 선생 이강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점검 한번 부탁드리고요. 장 막판에 어떤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장 흐름은 혼조세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반에 혼조세를 보인 후에 급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후에 다시 반등하면서 어느 정도 흐름을 회복했던 그런 흐름입니다. 장중에 이런 흐름이 나왔던 건 역시 파생에서 나오는 흐름이었었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좋지 못한 상황을 유지하다가 오후에 들어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다만 또 지수가 지금 초반에 그렇게 버텼던 그런 흐름은 그나마 대형주가 버티면서 지수가 하락을 막았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약한 상황에서도 지수가 선방한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은 역시 다른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등하면서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분위기를 타고 반등하는 흐름이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다운된 상태였고요. 강한 반등보다는 적당한 반등 정도나 가능한 상태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지수의 흐름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오후의 흐름은 하락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주의 상승으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액면 분할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수급 흐름을 보면 역시 개인들이 추세적으로 매수하는 흐름이었는데요. 향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가 강하게 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흐름은 주가의 고유한 메커니즘도 중요하지만 외부 요인이나 이런 전반적인 그 복합적인 분석을 했을 때 그런 결론이 도출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낙폭이 크면은 단기 반등 나오는 정도로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지수 흐름 역시 상승보다는 하락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으로 생각을 하고요. 종목의 흐름을 보면 대북 관련주들이 다시 선별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건설이나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모두 급등한 상태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조정을 충분히 받은 종목을 단기 접근한 정도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 접근은 소액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 관련한 뉴스 같은 경우에는 호재는 이미 대부분 나온 상태고 주가에 다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 기대하는 만큼 그런 것을 뛰어넘을 만한 큰 호재가 나오기는 그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 그 호재가 그렇게 크게 나오더라도 그때 다시 접근해도 되니까 지금은 그런 무리한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을 꼽으라면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을 수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단기 악재가 발생해서 하락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추세적으로 이미 꺾이는 흐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단기에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는 가능한데요. 추세적으로 상승을 바라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섣부른 접근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역시 이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세적인 강세는 당분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폭이 컸을 때는 종목별로 단기 정도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은 오후장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장 흐름은 역시 코스피의 경우에는 강한 흐름보다는 약세로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고요.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을 시도한다면 지수가 반등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수나 종목 흐름이나 모두 약세 마감이 유력하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급등하는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수의 흐름에 비해서는 종목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 그리고 결국 코스피가 하락하면 코스닥은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을 보기보다는 단기 반등 정도를 이용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리한 접근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시는 부분은 무리하게 지금 지수가 빠졌을 때 접근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리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장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볼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바이오와 우선주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업종 지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목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온 종목들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이후에 낙폭이 큰 종목을 장중에 단타 정도로 접근을 해서 그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은 단기 매매 정도로 조금 끌고 가는 그 정도 되면은 충분하다는 생각이고요.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등락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급격하게 변하는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끌고 가기는 조금 부담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지수 흐름이 불안하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불안한 흐름에서는 우선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우선주들이 조금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를 단기적으로 접근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적으로 너무 불안한 기업이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접근하는 건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기업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나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개별주들이 더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우량주보다는 개별주를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량주보다는 개별주로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 지금 당장 접근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게 급등한 종목들은 낫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김형철, 이성배 스타고요. 현재 종목들 5종목 차 있는데 매도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좀 에이스를 바로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서울경제TV의 김형철 스타, 이성배 스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매도 처리된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AS가 시급한 종목들도 보여서 바로 거두절미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스타님 종목 이야기 해볼까요? 네, 일단은 OCI 먼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OCI 일단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예. 일단은 사실 유가가 이제 뭐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뭐 배럴당 70%를 넘겼었던 그런 움직임이어가지고 신재생 쪽으로 충분히 좀 관심이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태양광 쪽보다는 뭐 풍력이나 기타 이제 신재생 쪽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이 신재생 대장 기업인 OCI는 상대적으로 좀 움직임이 부진한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오늘 다행히 뭐 한 121선에서는 기술적인 지지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탄력 둔화로 일단은 뭐 포트폴리오에서 좀 제외를 하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종목은 비즈니스온인데요. 비즈니스온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중에 밑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어쨌든 다 들어 올리면서 오늘장에 2.4% 정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17,000원만 좀 돌파를 해주면 단기적으로 살짝 뭐 슈팅 내지 랠리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상장 첫날 시가 부근이 16,900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월달 초 3월 말 찍었었던 가격도 17,000원에서 이제 저항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한 세 번째 정도 시도고 뭐 최근 수급 부분들 보더라도 오늘장의 기관, 뭐 어제까지도 외국인들 한 5,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17,000원 정도는 충분히 좀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비즈니스온은 일단은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는 아쉽지만 매도, 비즈니스온은 계속해서 들고 가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성베스터와 함께 한 종목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첫 번째로 리뷰할 종목은 이제 삼성 SDS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가 이제 오랜 기간 사실 좀 견고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최근 한 주 동안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악재라고 하게 되면 최근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삼성증권 이 검사 과정에서 동사에 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발견했다라는 악재로 좀 주가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22%, 또 삼성물산이 17%, 또 이재용 부회장이 9%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오너 주식 문제는 동사가 사실 상장할 때부터 뭐 이슈가 되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대주주가 삼성전자고 또 지분상으로는 더 이상 폭락할 여지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분기도 이 물류 사업이 일회성 비용으로 또 적절한 것 빼고는 오히려 호주세로 보고 있고요. 이 실적도 좋고 일감 몰아주기 부분 역시 이 해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놓고 입장을 또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 최근 우리 시장에 있어서 이 삼성그룹주들이 계속해서 좀 악재가 노출이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 삼성증권과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조금 아이러니한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 최근 하락폭이 좀 지속되었지만은 또 반대로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낙폭은 오늘장도 낙폭이 제한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리뷰를 할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를 담았던 이유가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었죠. 뭐 단기적으로 놓고 봐도 또 장기적으로 놓고 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밖에 뭐 실적 역시 이제 이번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이 남북 테마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우디 원전 수주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이 사우디 대형 원전 2기를 발주하는데 뭐 예상 사업 규모만 뭐 200억 원에 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뭐 기대 요소도 있지만은 또 한국전력에 대해서 뭐 지분 매각을 안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게 되면서 블록들 매각 가능성도 낮아지고 이에 대한 오버행 이슈도 좀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이제 어제 외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게 되면서 장중 8%가 넘는 이 상승세를 보였지만은 막판에 일정 부분 되돌림을 주었는데 기술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또 모멘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 홀딩 전략을 계속해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놓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리뷰 종목은 LG 하우시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사 역시도 이 남북 경협에 대한 뭐 기대감으로 조금 뒤늦게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 건자재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제품 자체를 프리미어해서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고 올해 이 실적에 대한 기대 효과까지 나타나서 이 그동안 조금 주춤했던 영업이익의 회복세를 어느 정도 예상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PBR이 0.8배 이하로 이 성장성과 또 뭐 가동률 뭐 이런 거를 감안하게 되면 주가가 아직까지 좀 저점 수준에 있다라고 놓고 보고 있고요. 이 기술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5년 전에 기록한 가격대에서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으로 기술적인 반등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계속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LG 하우치스까지 지금 아직까지는 모든 종목들을 보유 관점으로 가지고 가고 계시고요. OCI 한 종목이 매도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 변동이 좀 생길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규 종목 살펴보고요. 어떤 종목 들어갈지 바로 또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10종목 오늘 함께합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KG인시스, 대웅제약, 덴티움, PNE솔루션, SOL, 현대차, LGU+, 두산인프라코어, 유나이티드 제약까지 총 10종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철 스타의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일단은 하이비전 시스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부품 쪽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시장에서 막 주도 업종으로 뭐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상당히 꾸준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검사 장비 쪽에 대한 그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이제 3D 카메라 쪽이나 이제 AR, VR 쪽에 대한 모멘텀이 커지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이제 검사 장비 그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성장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3D 센싱이랑 모듈 쪽 검사 장비 쪽에서는 독보적인 뭐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애플향 쪽 매출이 있는데 뭐 국내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이나 LG가 되겠죠. 이쪽에서 이제 듀얼 카메라 채택하면서 이 부분들이 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해외 쪽에 이제 레코드 가지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 쪽으로 수주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그 이슈 플러스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4월 달에 19,000원대를 상당히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살짝 이제 뭐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에 종목들을 넣을 때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서 상승을 하더라도 이제 목표가를 터치하지 못하고 이제 뭐 변동성에 의해서 꺾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22,000원 정도 좀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000원 돌파하고 나서 한번 눌림목 줬기 때문에 19,000원대 이탈하는 18,9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KG인시스인데요. 사실 종목들을 대부분 이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피킹을 좀 해놓고 이제 뭐 오늘 대본은 이제 뭐 오늘 보내 그런 부분들인데, 어제 이제 KG인시스가 실적 발표 연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KG그룹 뭐 지주사격으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 앞전에 이제 실적 발표 한번 나왔을 때 주가가 상당히 좀 탄력적이었는데 어제 연결 실적으로 상당히 좀 뭐 좋은 실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 뭐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이제 실적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코스닥이 한 3% 조정 받으면서 오전에 들어가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리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뭐 그런 투심만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같이 쓸려 내려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뭐 오늘장에 어김없이 뭐 한 10%대 움직임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 쇼핑은 어쨌든 거슬 수 없는 그런 대세고 뭐 연평균 한 20% 정도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 KG인시스는 이제 모빌리언스 이쪽 그룹 같은 경우에는 카드 쪽 그리고 온라인 쇼핑 이쪽에서 이제 뭐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시장 파이가 커지면은 당연히 이익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이번 실적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들 사상 최대 실적으로 매출이랑 영업이익으로 좀 보여줬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종목은 뭐 단기뿐만이 아니라 장기로 조정 받을 때마다 모아가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이 포트폴리오 아니더라도 충분히 뭐 보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은 뭐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2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웅제약이라는 종목인데요. 제약바이오 쪽 오늘 이제 뭐 좀 반등이 나오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 아니면은 이제 신약 아니면 이제 뭐 보톡스
쪽 이렇게 크게 3개 정도 줄기를 좀 잡을 수가 있을 텐데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메이톡스랑 휴젤이 최근에 이제 뭐 주가가 약간 좀 부진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가 뭐 아시겠지만 이 나부타 쪽에 대한 부분들 요게 이제 보톡스 민사소송이 각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 쪽에서 계속 소송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노이즈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때 이제 중국 삼상 임상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3분기 때 EMA랑 FDA 쪽 모멘텀을 충분히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주가 수준이나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짧게 2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덴티움인데요. 덴티움도 최근에 시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어제 21선 위쪽으로 좀 올라타는 모습 보여주고 사실 실적이나 올해 이제 성장 모멘텀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라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 21선 위쪽으로 갭 올리면서 거래량 터트리고 한 4%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요거 이제 임플란트 쪽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에서는 가장 뭐 이름 자체에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지도도 가장 높고 주가도 한번 이제 크게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덴티움은 시장 점유율은 이제 3위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인데 그러면은 사실 뭐 주식도 1등 주식이 좋고 그다음에 뭐 기업도 1등 기업이 좋고 주가 탄력도 좋은 부분들인데 이 덴티움은 그러면은 왜 뭐 포인트가 뭐냐라고 봤을 때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잘 난다라는 측면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그 성장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베트남이랑 그다음에 아시아 쪽 이 신규 그 모멘텀을 좀 늘려나가는 요게 이제 그 포인트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임플란트 이제 자기 부담금이 요게 이제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매출이 뭐 추가적으로 사실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국내 매출은 약간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해외 쪽에서 얼마나 잘 하느냐가 이제 주가에 대한 탄력도인데 어쨌든 뭐 국내 쪽에서도 뭐 그런 지원 부분들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포인트랑 그다음에 해외 쪽에 대한 그 성장 이슈 같이 이제 좀 잡고 간다라고 하면은 3월 달에 뭐 한 지금 9만 원대 정도 뭐 85,000원, 9만원 뭐 이 주가 수준 보여줬었고 한 2달 정도를 사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좀 받았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마침 오늘 거래량 터트리고 위로 올라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7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릴 종목은요, P&E 솔루션인데요. 아마 이제 계속 마감 이후에 시장 코멘트를 할 때 결국에는 남북경협주가 끝나면은 또다시 시장은 어쨌든 고밸류 쪽에서 수익률 게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뭐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그쪽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뭐 실적주로 가는 그런 시장은 분명히 좀 물론 이제 실적이 좋은 일부 종목이나 섹터 쪽으로는 가지만 결국엔 큰 그림에서는 성장주 쪽으로 뭐 가야 수익률 게임이 결국엔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전기차 아니면 제약바이오다라고 이제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 제약바이오랑 그다음에 오늘 전기차 쪽 종목들 움직임이 좀 같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P&E 솔루션 이것도 이제 뭐 사실 어제 이제 뽑아놨었는데 오늘 뽑아놓은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서 살짝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 오늘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2차전지 후공정 쪽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 가지고 있고 중국 쪽, 뭐 유럽 쪽 증가된다라는 부분, 이 얘기들은 상당히 좀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차 관련된 종목은 개별적인 기업 분석보다는 시장 자체가 어쨌든 파이가 커진다라는 측면을 하나 포커스로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시장에서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 관련된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많이 내고 이 기업이 정말 좋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을 대장으로 뽑아주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전기차 섹터로 몰렸을 때 가장 주가 탄력도가 높다라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 앞전에는 사실 포스코 캠텍이나 이런 종목이었고 그 뭐 이후에는 뭐 LNF나 아니면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3월달 이후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P&E 솔루션이 가장
시장 탄력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 만약에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PN솔루션이 가장 수익률이 좋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오늘 장에 좀 보여준 게 아닌가. 다른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PN솔루션을 가장 대장으로 놓고 좀 접근하셔도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매력적입니다. 뭐 PER이 다른 기업들은 한 40배, 조금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아서 40배 중반 정도가 될 텐데, PN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한 20배 정도이기 때문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들어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뭐 직전 고점 찍었었던 18,000원 수준, 뭐 최고가는 19,000원인데 종가대가 한 18,000원이기 때문에 1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N솔루션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이 가운데 아마 오늘 편입할 종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 뒤에 한 번 더 가격적인 전략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스타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의 특성은 우리 시장 자체가 최근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조금 종목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좀 중대형주 위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S-오일입니다. 최근 실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동사는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2,500억 원가량으로 시장 전망치보다는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지만은, 우리가 이 종목이나 이런 실적 부분에 있어서 감소하게 되거나 이제 조금 뭐 적자 전환 뭐 이런 걸 이슈가 있을 때는 마냥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뭔가,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석유화학 부분과 또 윤활기유 부분은 오히려 증가를 했는데, 이 정유 부분에서 실적이 이 뒷받침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등유나 또 경유의 이 수요 강세로 정제 마진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 수출주에 조금 부정적인 환율 효과가 존재를 했었고요. 또 대규모 정기 보수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2분기부터는 또 연말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점차적으로 이익 회복세의 개선을 조금 예상이 되는데, 이 중국 GDP 개선과 또 인도 인프라 투자 확대로 올해 전반적으로 이 석유 제품 수요가 증가가 조금 예상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 동사에 있어서 이 신규 성장 동력인 RUC와 또 ODC의 이 시설 공사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운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시운전에 들어갈 경우 이 영업이익이 또 7천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운전에 이상이 없게 되게 되면은 7월이나 8월부터 본격적인 이 산업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RUC와 또 ODC 설비는 동사가 이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이고요. 투자 금액 역시 4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원유와 가스 또 경질유를 추출하고 남은 이 값싼 자산유를 다시 처리해서 프로필렌 같은 이 고부가가치 생산을 설비하는 이런 기술인데, 기존에 이제 매출 대다수를 조금 차지하던 이 정유 부분의 의존도를 낮추고, 이렇게 되면 또 이 국제 유가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 수익성에 대한 이 변동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역시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매수가는 10만 7천 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11만 7천 원, 손절가 9만 9천 원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동사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뭐 미국의 헤지 펀드 엘리엇을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기존에 밝힌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이 반대 입장도 밝히고, 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해서 지주사로 전환 요구도 했었죠. 그 밖에 배당금까지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조금 태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지난달 말에 2014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이 자사주와 우선주를 포함해서 이 850만 주가량을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었지만은 꼭 이게 엘리엇 요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고, 또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단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모멘텀은 역시 신차 출시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서 이제 최초 공개한 이 라페스타 세단도 있고요. 또 소형 SUV 엔시나 출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수소 전기차도 함께 이제 조금 선보였었는데, 현대차는 이 중국 시장이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사드 여파로 중국 시장에서 조금 판매 부진을 겪으면서 판매량도
줄고 어느 정도 점유율도 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사드 해제 모드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실제 올해 3월 달부터는 또 중국 판매량의 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의 이 관심을 사기 위해 최근에 이제 모토쇼에서 친환경 차를 조금 선보이는 등 재차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또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15만 5천 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 14만 4천 원 제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LG U+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1분기 실적도 이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 모두 이제 증가세를 보이게 되면서 호실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선 사업에서 경쟁사 대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 1분기 IPTV 이제 순 증가의 이 가입자 수가 13만 명이고요. 2위가 KT인데 10만 명입니다. 대략 한 3만 명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역시 6만 5천 명으로 이제 SKT가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4만 5천 명입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1위 역시도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IPTV에 대한 매출 역시 마찬가지겠죠. 다른 경쟁사랑 다르게 이 유선 사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20%를 넘는 유일한 사업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유선 사업 부분이 이 통신사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놓고 보는데 요즘 이 스마트폰 요금제가 좀 다양한 할인율도 있고 선택 약정 이런 가입자 증가도 증가 추세이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 통신 산업에 대한 좀 이런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또 경쟁사 대비 굉장히 좀 차별화된 이익 창출 능력이 중요한데 동사가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적합하지 않나라고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 통신사들에게 이 신성장 사업인 이 IoT 역시도 좀 경쟁사들의 대비해서 투자 부담금이 적고 이 수익화되는 시점이 가장 빠른 종목이다라고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동사가 이제 원래 MSCI 이 지수에 편입이 되었었는데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이 정기 변경이 8월에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재편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급 개선 효과까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격 전략 매수가 12,8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14,500원, 또 손절가 11,900원 제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고요. 동사 역시 최근 1분기 영업 실적이 이 시장 전망치보다 이 상회한 굉장히 좀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 두산 밥켓의 중장비 사업부를 인수하게 되면서 좀 중국 시장에 대한 이 굴삭기 판매가 계속해서 호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1분기에만 이제 5만 6천 대로 좀 전년 대비 이 45%가량 이제 급증을 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역시 5천 대를 판매하게 되면서 이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향상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호황과 계속해서 이 제품 믹스 효과까지 저는 이제 좀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 중국 시장에서 이제 지속적인 판매량 증가로 이 연간 판매량의 목표치를 계속해서 이제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 헤비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100% 이상 또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전체 영업이익의 비중도 50%가량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산 밥켓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밥켓 역시도 계속해서 이 선진국 주택 경기가 이제 호황을 이루게 되면서 영업 실적도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동사를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최근 중국 시장의 호황과 좀 맞물려서 동사가 다시 이 중장비 부분을 조금 주력하게 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 비중 증가 역시 조금 주목해서 관심 있게 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 10,0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1,500원, 또 손절가 9,300원 제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유나이트 제약입니다. 동사 역시 매출액과 영업이익, 또 단기 순이익까지 계속해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해서 500억, 94억 원, 또 85억 원을 기록한 회사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동사에 있어서 가장 주력 품목인 이 향열 소판제, 또 실로스탄 CR이 1분기 처방액이 84억 원가량, 또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제인 이 가스틴 CR 역시 이 33억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이 앞으로도 이 같은 수익성 높은 이런 개량 신약에 대한
매출 비중을 조금 커지게 되면서 2분기에도 또 이런 호실적을 이어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제가 이 동사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뭐 신약 개발도 좋고 매출액에 대한 전망도 좋지만은 이제 연구 개발비를 전액 비용 처리를 하고 있는 굉장히 좀 몇 안 되는 제약 회사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많은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이 연구 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좀 무형 자산 처리를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을 조금 부풀리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비를 전액 비용 처리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지난해 318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연구 개발비가 260억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70%만 무형 자산으로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작년 영업이익이 500억 원이 넘는 이런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연구 개발비를 무형 자산으로 조금 편입을 해서 문제가 된 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를 보이는데 어쩌면은 이 부분은 당연하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제약 바이오 회사들과 다르게 또 연구 개발비를 전액 비용 처리를 하고 있는 이런 회사는 분명 재조명과 또 재평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매수가 26,000원 이하에서 목표가 28,600원, 손절가 24,1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제약까지 쭉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함께하는 두 분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 뒤에 이 두 분을 클릭하시면 1대1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OCI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5종목 중에 한 자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김영철 스타님 어떤 종목을 넣을까요? 일단은 앞서 가장 길게 설명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P&E 솔루션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대장격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쪽 수급이 좀 쉬어갈 때 이제 전기차 쪽으로 다시 이제 수급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탄력적인 종목을 피킹하는 게 계좌 수익률 측면에서는 가장 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P&E 솔루션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E 솔루션에 대해서 이 매수가 어느 정도로 할까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가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6,250원인데 오늘 종가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목표가까지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변동이 결국 생긴 셈인데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5종목 꽉꽉 차 있습니다. 일단 비즈니스온부터 LG하우시스까지 기보유 종목들이고요. 오늘 신규 편입으로 OCI 제외하고 P&E 솔루션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수익률 기대해 보도록 하죠.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들 남겨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죠. 3030번님께서 JW 생명과학 남겨주셨습니다. 25,520원, 비중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김영철 스타님 어떻습니까? 일단 매수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1월 이후에 어쨌든 박스권 하단 부근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이 24,000원대인데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 앞전에 들어가셨으면 아마 3만원대 정도에서는 분명히 차익실현 욕구를 느끼셨을 텐데 액면 분할 이후에 이제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좀 높고 이때 지금 매수가 부근 인데 이 가격대면은 충분히 접근을 해봐도 좋다. 기초 수액제 만드는 기업이고 일단은 탄력성이 아예 없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밸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쉽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JW 생명과학 지금 이 가격이면 개인적으로 저도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가격대다. 그래서 충분히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넉넉하게 3만원 정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현대제철이고요. 0611번님께서 62,000원 매수가 비중은 30%. 이분은 좀 장기로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성배 스타님? 네, 현대제철 62,000원이면 이번 주에 들어가신 가격대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판문점 선언 내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죠. 철도와 도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북한의 도로 구조가 도로보다는 이 철도 위주라서 만약에 향후에 좀 현대화 과정을 한다 하더라도 어쩌면 이제 도로보다 당연히 또 철도의 비중이 더 쏠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이 구체적인 시기와 조금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지 않았죠. 막연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놓고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의 이 통합 철도망이 만약에 이제 건설이 되게 되면은 국내 1위 사업자인 이 현대제철에 대한 영업이익은 뭐 당연히 뭐 상당 부분 굉장히 큰 폭으로 놓고 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이제 62,800원으로 기록하고요. 이 압구점은 이제 65,000원입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좀 긍정적인 뷰를 어느 정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최근에 계속해서 고점이 이제 65,0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박스 상단이 형성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달에도 한 차례에서 이제 밀렸고요. 그 밖에 이제 작년 8월에도 이제 65,000원대에서 이제 한 차례 밀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65,000원 부근의 가격에 도달하게 하게 되면 아무리 이제 장기적인 시간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한 차례 비중을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다시 조정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이제 다시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7883번님의 문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 종목이고 57,000원에 비중 10%인데 매도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스타님, 현대위아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어쨌든 좀 길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 때도 적자로 발표가 됐죠. 이게 4분기 때도 적자였기 때문에 2분기 연속 적자가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완성차 업체들 좋지 않은 움직임이고 뭐 모멘텀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부품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나 아니면은 뭐 매력도도 상당히 높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현대그룹 쪽에서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두 개 부품사 쪽을 뭐 버릴 일은 없으니까 어쨌든 뭐 가격적인 매력이 형성이 되면, 그리고 실적이 돌아 나오면 어쨌든 주가는 좀 올라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57,000원 뭐 매수가 부근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5만원대 박스권을 어느 정도 좀 형성을 하고 나서 물량 소화가 충분히 거친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57,000원 아래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아래쪽으로 51,000원 요 사이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요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보시기보다는 좀 길게 좀 여유를 갖고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57,000원 매수가 부근까지 오면은 일단 당장 매도하고, 그렇다면 좀 다른 종목으로 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움직임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거? 개인적으로는 저라면은 57,000원 올라오면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좀 보유를 하는 편이 좀 더 뭐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57,000원에 만약에 현대위아가 정말로 좋으시다라고 하면은 57,000원 부근에 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내려왔을 때 박스권 하단에서 비중을 늘리는 뭐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을 하는 게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57,000원에 뭐 전량 비중 줄이고 다른 섹터나 다른 종목을 보시거나, 아니면 현대위아는 난 정말로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마냥 기다리면 사실 기회비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상단으로 올라왔을 때 비중 줄이고 하단에서 매수하는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으로 조금 운용의 묘를 좀 갖춰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최근에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박스권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965번님께서 이녹스 첨단 소재 77,000원에 비중 20% 전망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이성배 스타님,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종목이 뭐 소폭 손실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소재를 뭐 개발하고 뭐 제조, 판매하는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죠. 이제 1분기 영업이익도 이제 전년 대비 뭐 증가를 해서 이 800억 원을 또 기록을 했고요. 동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 뭐 모멘텀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중소형 OLED의 이런 공정용 신규 제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제 2분기부터입니다. 더군다나 이 대형 OLED의 이런 소재 물량도 점진적으로 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아이폰 신규 모델 출시로 이제 하반기까지 이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중소형의 이제 OLED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펀드멘탈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동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놓고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지금 가격대가 이제 지금 68,000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이 이제 확인된 가격대 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6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고요. 이 6만 원대에서 가격 지지 받는 거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4월, 뭐 또 3월, 뭐 2월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지난 여름에도 6만 원대에서 지지를 좀 강하게 행사력이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3바닥, 4바닥까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반등 구간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먼저 손절가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런다 하더라도 굳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이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비중 확대라기보다 62,000원을 조금 이탈을 64,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 축소를 한 차례 시도하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이 앞고점 매물대였던 이 8만 원대까지 어느 정도 놓고 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장마감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여전히 약보합권 유지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저희가 출발할 때보다도 포인트가 한 2포인트 정도 더 올라왔네요. 이제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2448.45포인트에 현재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보시면 정오 이전에 한 11시경에 쭉 2430포인트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빨간불이었고요. 장 후반에 빨간불로 전환이 될지 지금 동시호가에서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어떨까요? 기관이 여전히 사주고 있는데요. 기관 매수 물량이 2,301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금융투자가 1,760억 원 사고요. 연계금이 434억 원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2,025억 원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지수를 좀 누르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3%까지 지금 낙폭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51,000원대 액면 분할하고 최저가 지금 찍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강보합입니다. 현대차 1%대 하락이고요. 셀트리온이 무려 9%의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급등 나오네요. 제약바이오주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포스코 2% 빠집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7% 다시 40만 원 부근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엘리엇 이슈로 좀 최근에 눌려 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2% 가까운 상승 13만 원 회복하는 모습이고 금융주들은 오늘 약보합권 수준에서 눌려 있습니다. KB금융 0.17% 하락, LG화학 오랜만에 3%의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51포인트. 하루 만에 어제의 하락폭 거의 다 만회를 하네요. 850포인트 위로 올라갑니다. 코스닥의 변동폭은 정말 대단합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드라마틱합니다. 장 초반에 815까지 빠졌다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봐야 되겠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입니다. 외국인 825억 원, 983억 원 기관 삽니다. 기관 투자자는 지금 전주체 사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348억 원, 투신이 340억 원, 연기금에서도 201억 원이나 삽니다. 개인이 1740억 원 대량 매도가 나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인데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낙폭 그대로 되돌리네요. 14% 넘게 상승하고요. 신라젠 6%, 메디톡스 2%, 그리고 CJENM 3%대로 올라갑니다. HLB가 다만 좀 아쉽네요. 약보합권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바이로메드도 4%의 오랜만에 좋은 흐름,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나노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전 종목 골고루 상승하면서 1위부터 10위 종목 가운데 한 종목 제외하면 전부 다 빨간불 보여주면서 마감 예상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하루간의 변동폭도 또 엄청난 상황이었고요. 코스닥 어제 하락한 부분 거의 80% 수준까지 만회를 한 것 같은데 마감 지수 나오기 전에 시장 상황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스타님, 오늘 장이 참 무섭네요.
네, 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어떤 건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이제 어제 오늘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시장 뭐 오늘장만 놓고 보면은 제약바이오주들의 반등세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측면이 또다시 뭐 이슈가 될 수도 있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아마 지금 시장의 현 주소를 뭐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시장의 고민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이쪽 섹터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면 다음에 어딜 갈지에 대한 고민이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한번 다 같은 방향을 바라봤을 때 그쪽 섹터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차별점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운용사나 아니면은 기관들도 이 부분들을 분명히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뭐 대응하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실적 보거나 아니면 모멘텀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어려운 장이고요.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수급적인 요인만 놓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쉬운 장인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저도 관리하는 고객이나 아니면은 지인들한테 뭐 이제 주식 관련된 이야기를 뭐 사석에서 좀 해보면 밸류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워합니다. 지금 시장을. 왜냐면은 뭐 실적이나 모멘텀 이런 부분들로 지금 뭐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데 주식을 오래 안 했거나 아니면 기술적 투자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만큼 쉬운 시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모멘텀이 불러간 종목들 하루 이틀 뭐 강하게 상승했을 때 따라가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빠져나와서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조금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면 다시 오늘처럼 수익률이 올라오는 그런 시장이어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어렵게 느끼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쨌든 뭐 전기차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누차 방송에서도 다리 차면 기운다라고 뭐 대북 관련된 테마 끝나면은 다음은 뭐 이쪽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엔 뭐 오늘장에 그거를 보여준 것 같은데 뭐 이러한 움직임들은 지속적으로 좀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투자하실 때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이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안에서 미리 가서 기다리거나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한 그런 시장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이성배 스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근 우리 시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남북 해빙 무드로 조금 훈풍을 보이던 이제 우리 시장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분식 회계 악재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연일 뭐 조정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물론 내일 옵션 만기일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은 이 지속적인 외국인들의 매도세와 또 이제 소극적인 기관들의 매수세도 이어나가고 있고요. 게다가 이 대북 관련주 역시 이 단기적으로 큰 폭을 상승했던 이런 차익 매물 에도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 북미 회담에 대한 이 마지막 불안감까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코스피 시장 자체가 좀 정치적인 요인도 하락의 한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환율도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이 환율 상승 또 달러 강세 영향도 이 시장 하락의 요인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종목별로도 뭐 최근 뭐 유상증자 공시 기업의 증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장 단기 상승 추세의 마감 패턴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바이오주의가 이제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갔지만은 그동안은 좀 약세로 좀 시장 심리가 무너지고 대형주 뭐 특히 이 삼성전자의 이 상승 모멘텀이 조금 약화되면서 시장의 조정은 조금 더 어느 정도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일부 현금화 전략으로 보수적인 대응으로 이어나가시면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김영철 스타, 이성배 스타와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소폭 하락입니다. 0.24% 하락한 2443.98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화두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2.86%나 올라갔습니다. 850선 회복하면서 850.85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4원 40전 올라가면서 1080원 터치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의 이슈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어저께 장을 마감하고 보니까요, 어저께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급락했습니다만 오늘, 그러니까 수요일 날 장이 마감하고 보니 어제 급락을 오늘 웬만큼 다 회복된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어저께는 코스닥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거의 다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오늘 코스닥장 관련돼서 그 시가총액 4위죠. HLB에는 전체로 상승했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는지 그런 어떤 의문점을 많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HLB에는 전체적으로 1위부터 14위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어저께 만약에 샀으면 오늘은 이익을 봤다 이런 얘기가 하시는데 주식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어저께 오늘 그리고 코스닥장의 흐름을 통해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가운데서 5개 업종들, 5개 종목들 리뷰를 들어보겠는데요. 어떤 종목들 좀 보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유가가 나와야 되겠죠. 정유주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가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고요. 자, 또 필라코리아와 SK텔레콤, 마지막으로 진에어, 그리고 제주항공. 진에어는 뭐 시청자 여러분께 아신 것처럼 최근도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런 종목 중심으로 시장을 잠깐 좀 리뷰를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유 3사 관련된 종목들 좀 많이 좀 말씀드려볼 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정유 관련돼서 SK이노베이션은 오늘 1%대 상승, 그리고 S오일은 부합, 마지막으로 GS는 2.1% 상승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 유가의 상승이 정유업종 등은 상당히 흐름을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장에서 정유업종의 유가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잠깐 좀 화면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서부 텍사스 원유죠. WTI라고 우리가 보는데 눈에 띈 것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변동성이 예상보다 커졌습니다. 장중에 배럴당 67달러에서 고가는 70달러 등 기본적으로 70달러는 하회했지만 예상보다 큰 폭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가가 어떻게 보면 어제 오늘 왜 이렇게 큰 변동이 있었을까요? 잠깐 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것 같은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관련돼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란이 그동안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미국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란을 상대로 너희 이제 핵무기 만들지 마. 우리가 지원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핵을 안 만들 테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6개 국가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란이 핵을 만들던 안 만들던 나는 이제 앞으로 제재를 가겠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와 관련돼서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예상보다 유가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관련돼서 흐름들은 어떤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보시기가 좀 어려웠지만 이 빨간색 라인 유가입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유가가 지난 2018년도 2월달부터는 유가가 약세를 보일 때마다 SK이노베이션의 모습들이 예상보다 약세를 보이는데요. 눈에 띈 건 4월달 이후입니다. 유가가 이제 배럴당 10달러 급등할 때 예상보다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약세 모습들이 SK이노베이션이 유가 관련된 특징이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S오일 보겠습니다. S오일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유가가 60달러 넘어선다면 이제는 국내 정유 3사의 주가가 오늘은 상승했지만 상승보다 하락할 여지가 많다 이런 어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위메이드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위메이드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통상 게임 업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 자, 위메이드 오늘 실적 나왔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64% 그러니까 55,400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게임주 관련된 상당히 큰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용이죠. 위메이드가 이번에 1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내일은 컴투스 그리고 에인소프트가 실적 발표 예상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4월달인가요? 중국의 양재철이라는 인물이 한국에 와서 앞으로 중국 관련돼서 즉 한국이 이제 중국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좋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업종이 주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여전히 중국의 인물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못 믿겠다 그런 것들을 반증을 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휠라코리아입니다. 자, 휠라코리아 제가 볼 때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현재 24,850 어떻게 보면 액면 분할했죠. 이 종목이 액면 분할 5,000원에서 1,000원 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5분의 1 가격 그러니까 24,850원 오늘 4.05% 액면 분할 첫날 하락했습니다. 휠라코리아가 왜 이렇게 액면 분할했을까요? 그만큼 주주 친화 정책을 했는데 예상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거 보면 이것은 액면 분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휠라코리아 어떤 오너의 지분들을 그동안 시장에 많이 좀 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액면 분할이 주주 친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아무래도 휠라코리아는 우리가 통상 뭐 영미 그런 영미를 스폰했던 어떻게 보면 제품이기 때문에 휠라코리아가 결국 이제는 실적 그리고 유통 이런 부분들이 낫지 않다면 액면 분할의 효과는 오늘은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을 좀 짓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SK텔레콤인데요. 자, SK텔레콤 오늘 좀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SK텔레콤 우리가 통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핸드폰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경기 방어 전화편을 쓰고 있는데요. SK텔레콤 오늘 0.88% 하락한, 그러니까 22만 6천 원대 모습을 좀 보이습니다. 자, SK텔레콤이 오늘 이슈가 하나 있었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국내 2위 정도 된답니다. ADT, 우리가 통상 ADT 캡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 이제 또 다른 이제 보안업체를 인수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는 통신을 넘어서 보안을 인수하겠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종목이 하락했다는 것이 눈에 띄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종목 관련돼서 S1입니다. S1이 국내 1위의 어떤 보안업체인데 예상보다 제 국내 1위의 보안업체인 S1은 오늘 상승을 했고, 그리고 SK텔레콤은 인수했다, 이런 부분 하락했다는 걸 보면 결국 보안은 1등, 2등 관련돼서 1등 이외에는 볼 수 없다, 이런 관점으로 예상보다 주가가 약세 모습 보이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에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주항공인데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진에어 관련돼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갑질 논란 많이 있고요. 물컵을 한번 던져가지고 지금 한전그룹이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오늘 4.05% 약세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이 우리가 조영민 대한항공 전 전무인데 한국 사람 아닙니다. 미국 사람인데, 자, 미국 사람이 진에어 임원이 됐다. 이것은 어떤 법상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진에어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그 항공면을 취소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4% 약세 보고 있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진에어 관련돼서 그리고 한전그룹 관련돼서 상당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진에어와 제주항공 누가 승자인지 몰라도 현재까지 흐름은 제주항공이 훨씬 승자라는 것으로서 오늘 전체적인 리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시장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유가입니다만 유가 관련돼서 정유 3사가 오늘 상승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5개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핫했던 종목들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워낙에 급등락이 지금 심했던 어제 오늘 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선물옵션 만기까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다시금 해보면서 오늘 장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오늘 2443.98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5포인트 정도 하락 마감이 됐고요. 일단은 일중 흐름들 코스피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45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좀 반등을 하는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에 하락하면서 2431포인트대까지 11시 30분경에 저점 찍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수급 다시 들어오면서 기관 수급 몰려오면서 올라왔는데, 기관 보시면 2281억 원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2250억 원을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은 최근 장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2281억 원 사줬는데, 기관은 금융투자와 연기금에서 주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될 텐데,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후로 지금 3거래일째입니다. 얼마 되진 않았지만 액면 분할 이후에 최저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59,900원에 3%가 넘게 빠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도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 오늘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현대차 역시 15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종들 어제 여러 가지 루머 그리고 이슈가 돌았지만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9.75% 올라가면서 25만 9천 원대까지 어제 저점 찍고 다시 상승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가 2.37%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40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고 오늘 장중에는 VI 발동되면서 40만 원 위까지 10%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삼성물산도 엘리엇 이슈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그리고 금융주들은 오늘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LG화학은 오랜만에 3%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850포인트 턱걸이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꽤 많이 올라갔죠. 어제 장중 낙폭이 한 80% 선까지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회복을 단숨에 한 모습인데 일중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장 초반에 좀 공포감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변동성도 늘어났었고요. 815포인트대까지 하락했던 지수 그러다 보니 투매가 좀 장 초반에 나온 모습입니다.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후에 수급이 다시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제약바이오 업종 위주로 들어오면서 조금씩 분위기 살아났고요. 정오 이후에 급등 흐름들 이어갑니다. 851포인트 장중 고점이고요. 850포인트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기관 1,400억 원, 외국인은 830억 원 순매수했는데 기관이 전 주체가 골고루 사줬습니다. 외국인도 830억 원 매수하면서 코스닥 시장 반등을 이끌어갔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짧은 방망이를 잡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립니다. 개인 어제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한마디로 폭락장에서 저점 매수한 뒤에 급등장에 에서 한 5% 정도의 수익, 10% 정도의 수익, 단기 수익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팔고 있는 현명한 개미들이 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보인다라는 시장의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보시다시피 놀랍게 올라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빠진 부분 그대로 올라갔고요. 신라젠도 오늘 장중에 3%, 4% 빠지다가 7만 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장중에 변동폭이 10%가 넘습니다. 신라젠도. 메디톡스도 올라갔고요. CJENM도 3% 넘게 상승입니다. HLB만 오늘 급락에서 그냥 하락 정도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바이로메드도 급등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급등이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다시 8만 원대 하루 만에 회복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지러운 시장 상황을 이틀째 보내고 있고요. 내일도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조금의 변동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